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지각과 사람과 해수 중에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차지하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건 산소라고 했었고 2등이 탄소, 3등이 수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거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가나다 중에 1등이 산소이고 2등이 탄소이고 3등이 수소인 거 바로 다의 경우네요. 산소, 탄소, 수소 순으로 되어 있으니 다가 사람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지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고 2등이 규소가 될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 바로 나네요. 얘가 바로 지각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 같은 경우가 해수인데요. 해수는 말 그대로 바닷물이에요. 따라서 염소 또는 나트륨 이런 염분들이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지각은 아까 나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 당연히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 물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거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약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 다, 나, 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 보시면 다는 아까 생명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디귿번도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가운데에 원소가 가운데 원소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4개의 원소가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얘는 바로 뭘 나타내고 있냐면 규소와 산소 3연체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기역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역이 바로 규소가 되는 거고요. 겉에 4개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산소입니다.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의 꼭지점에 붙어있는 모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림 보시면 얘는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규소 또는 산소 2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의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니 14개이거든요. 따라서 이 나의 경우는 규소의 전자배치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는 그냥 원자과 전자만 보시고 원자과 전자 4개니까 얘는 규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억본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나는 기역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아까 산소라고 했고 니은이 규소라고 했거든요. 기역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규소예요. 그 다음에 니은본 보시면 니은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원자과 전자에 각각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2개의 삼연체가 2개의 삼연체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규소 하나에 사방에 이렇게 산소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가 더 붙는다고 치면 옆에 규소 하나에 이렇게 산소가 붙는다고 치면 산소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또는 아래에 결합을 하게 되더라도 규소 하나에 이렇게 사방에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산소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산소를 결합하면서 사술 구조를 나타내는 거 맞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규소와 산소의 삼연체가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뭘 나타내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삼연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삼연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독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가닥이 한 가닥, 두 가닥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복사슬 구조 또는 이중가닥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의 형태로 쭉쭉 가닥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판상구조라고 얘기했었어요. 독립형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씩은 알아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독립형의 대표적인 거 감람석이고요. 단사슬, 복사슬은 모르셔도 되고 판상구조에서도 역시 한 개 말씀드렸어요. 흙, 운, 모였습니다. 그래서 흑운모 같은 경우는 판상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의 형태로 깨져요. 판의 형태로 쪼개져요.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한 적 있었네요. 요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기억번 보시면 감람석은 가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아까 독립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 감람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는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했고요. 다는 판상 구조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규소산소의 삼연체에서 공유되는 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가 아래로 이렇게 쭉 결합을 하면 산소끼리 아래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오른쪽에 하나 더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산소하고도 이렇게 양 옆으로도 결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가닥이 여러 개 다에서는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아래로도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합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결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산소와.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적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얘도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네, 4번 보시면요. 탄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가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가닥 구조다 또는 가닥을 다른 말로 사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슬 구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사슬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는 위로 아래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는 마치 원의 형태로 막혀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리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기억본 보시면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최외각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외각 전자는 가장 겉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냥 원자가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탄소의 원자가 전자는 총 4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니은번 보시면 나는 사슬 모양, 나는 아까 가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는 고리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원소의 구성이 같아도 구조가 다른 원소, 당연히 얘네가 결합하는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형태의 탄소 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네, 57쪽에 9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가나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인산당, 염기이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의 단위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얘는 아미노산의 구조 형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를 굳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머리통 하나에 다리 2개 있는 거 요거의 이름은 배웠었거든요.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 인지질이라고 했었는데 얘와 비슷한 아이입니다. 머리통의 이름은 뭐라고 했었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했었고 다리통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 지방산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중성지방의 모습이에요. 인지질과 중성지방을 합쳐서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통과 다리 이름을 알아보시라고 문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억본 볼게요. 기억은 글리세롤, 그 다음에 니은은 지방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머리통은 글리세롤이고요. 다리는 지방산이라고 얘기했네요. 니은번 보시면 가는 핵산의 기본 단위체라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서 DNA를 만들거나 RNA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가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마다 요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가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물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답은 5번이에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물질 X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위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그림상에 아미노산이라고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X는 단백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번 보시면 얘는 단백질의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구성 원소,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까지 해서 기본 구성 원소거든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열에 비교적 약하구나. 단백질 열에 비교적 약한 아이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이것도 역시 패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체 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는 생명체 할 때 체자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및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라고 했네요.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단백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7쪽 11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포도당이고 나머지는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거든요. 하지만 아미노산은 20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뉠 겁니다. 가의 그림을 보시면 모두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억이 포도당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의 경우 보시면 나는 여러 가지의 모양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아미노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포도당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가해 물질은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의 물질은 단백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기억번 보시면 가는 탄수화물, 나는 단백질에 대한 내용 맞고요. 기억과 니은 구성 성분에는 탄소와 규소가 모두 있다. 아니죠. 자,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이거든요. 규소가 포함되는 건 지각의 구성물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나는 기능을 나타내는데 입체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이 뭐 동그라미를 형성할 수도 있고 네모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리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형성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아미노산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구조식이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적어드리고 이거 외워서 쓰라고는 안 했고 모양을 보시고 얘가 아미노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다행히 아미노산 A, 아미노산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무조건 물이 하나씩 뭐가 하나씩 나온다고 했냐면 OH와 H가 합쳐지면서 물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따라서 이 기억,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지는 반응 자체를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 물이 하나씩 나오는구나 꼭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기억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펩타이드 결합할 때마다 물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A와 B 모두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와 B 같은 경우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기본축은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탄소화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폴리펩타이드 X가 합성될 때라고 했는데요. 애초에 아미노산이 몇 개가 합쳐진다고 했냐면 10개가 합쳐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10개 합쳐질 때 물이 몇 개 나오느냐를 세시면 되는데 얘네가 지금 10개야. 이때 요 사이에서 물 하나, 요 사이에서 물 하나,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에서만 물이 빠지기 때문에 10개가 합쳐지면 물은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려서 한번 숫자 세보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거 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 다음으로 많은 거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물 다음으로 많은 거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방을 포함하는 지질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거 핵산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 안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었네요. 기억본 볼게요. 기억은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핵산이든지 간에 기본 구성 원소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니은은 아까 지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질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니라고 했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디귿 같은 경우 디귿은 아까 핵산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디귿번 보시면 인체 구성 성분의 비율은 유기물보다 무기물이 얘들아 유기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도당 이런 걸 의미하고요. 무기물은 물이나 무기, 염류 이런 것들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유기물보다 무기물이 더 많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답은 1번이네요. 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우리 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데요. 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모습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가나다라 물질이 각각 무엇인지 아래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보고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 같은 경우는 호르몬과 항체의 주성분이래요. 이거 우리가 주성분 뭔지 알고 있죠?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경우 보시면 유기용매에 잘 녹으며 그 다음에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우리가 인지질, 이중증과 단백질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질을 포함하는 지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 경우 보시면 유전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전물질은 DNA와 RNA를 의미하잖아요. 이거 포함하는 거 우리가 핵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 라번은 주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 가, 라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가진다. 모두 다 탄소 화합물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번 보시면 다의 단위체, 다는 아까 핵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디귿번 보시면 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슬 구조가 아니라 대체로 고리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DNA가 있어요. 근데 얘네 중에 첫 번째 보시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인 거 이해라고 했으니까 A 물질은 뭐냐면 바로 핵산에 속하는 DN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오 했으면 아니오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되는데요. 요 중에 호르몬의 주성분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호르몬의 주성분인 거 예라고 했으면 B가 바로 단백질이고요. 나머지 아니오가 탄수화물이 되겠네요. 기억번 볼게요. 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번은 글리코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B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닌 내용이에요. 디귿번 보시면 C는 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효소의 주성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거 뭐냐면 단백질이겠네요. 그래서 가에다가 단백질 써주고요.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거 우리 몸 안에 지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 다음으로 많은 거 핵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제일 적다라고 했네요. 살펴볼게요. 주 에너지원 탄수화물 맞고요. 유전물질 핵산 맞고요.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으면 세포막의 주성분이 아까 지질이라고 얘기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했었네요. 기억번 볼게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다 들어갈 내용이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나의 단위체, 나는 아까 지질이라고 했고요. 지질의 단위체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가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중심 원소는 탄소 맞는 내용이죠. 가, 나, 다라. 그렇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모두 다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탄소가 기본 중심 원소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58쪽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가의 그림 보시면 인산당 용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 DNA구나.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RNA구나.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니에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 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고요. 리은번 보시면 주로 핵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핵 속에 DNA와 RNA가 들어 있으면서 DNA로부터 RNA에 전사를 시켜주면 R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맞아요. DNA에서 유전 정보 저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RNA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줄 건데 어쨌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핵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유전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라고 했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4번이요. 네, 그 다음 1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네, 14번의 가 같은 경우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거나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당 염기라는 거 문제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얘가 DNA인지 RNA인지 알아보시려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당과 염기 중에서도 타이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DNA 거예요, RNA 거예요. 그저 타이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DNA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가 바로 DNA 거, 그 다음에 다가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RNA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억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나의 단위체에다 맞죠? DNA의 단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다는 염색체를 구성한다. 다는 RNA라고 했거든요. 근데 염색체 같은 경우는 DNA와 그 다음에 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나와 다에 포함된 기억의 종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당이라고 얘기했는데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리보스라고 했기 때문에 당의 종류는 다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DNA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따라서 기억 보시면 얘는 지금 인산당 염기일 건데 기억번에 들어갈 당 같은 경우는 DNA의 당이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이구나 입니다. 기억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니은번 보시면 에 들어갈 거 요거 염기자리거든요. 근데 짝꿍이 누구야? 그저 구아닌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이기 때문에 아데닌 아니고요. 나를 보시면 타이민의 짝꿍이거든요.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닌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아,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바로 DNA를 의미하는 표현이네요. 이거 답 2번이에요. 네, 그 다음 68페이지 1번입니다. 자, 68페이지 1번 보시면요. 실리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이거든요. 얘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반도체라고 부르냐면 순수 반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순수 반도체에 맞는 내용이에요. 이 규소로만 되어 있는 이 반도체에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에 있는 이 규소가 주변에 있는 규소로부터 전자를 한 개씩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자가 마치 8개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거의 없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전기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러한 반도체입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전기 저항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와 절연체의 절반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중간 정도이다. 맞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3개 또는 5개의 원소를 도핑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중심 실리콘이 주변에 전자를 한 개씩 받아서 지금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부분 교소를 빼고 요 자리에 원자과 전자 3개짜리인 붕소를 넣거나 원자과 전자 5개짜리인 전자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한 개 모자르거나 전자가 한 개 남아서 전자가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핑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내용,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5번이에요. 네, 2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가와 나중에 어떤 애가 전류가 흘렀는지 보셔야 되는데 가에서는 전류가 흘렀고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흘렀고 나에서는 안 흘렀대.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얘는 지금 반도체가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다이오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는 반드시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반드시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전지에서는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라고 했었는데 가의 경우 보면 짧은 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A에 연결되어 있어. 근데 가가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냐면 N형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A가 N형 반도체이구나. 반면에 길다란 요 플러스 극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B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B가 P형 반도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조금 전에 A가 N, B가 P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N이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에 P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가 순방향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P는 플러스 N은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 A는 P형 반도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N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순수 반도체에 도핑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한 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A가 B보다 한 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남는 반도체예요, 모자른 반도체예요. 그쵸? 전자가 남는 반도체라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가지인 애를 사용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는 전자 한 개가 모자라서 양공이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도핑을 하는 겁니다. 얘네 2개, 전자 차이 몇 개 나요? 그저 2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이 전기소자는 아까 다이오드라고 얘기했고요. 다이오드의 작용은 정류작용이라고, 정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3개가 연결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답 3번이에요. 네,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자석 위에 물체를 올려놨는데요. 아, 문제에 초전도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초전도체의 성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초전도체에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떠 있는 상황은 여기가 충분히 온도가 임계온도 이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의 전기 저항은 0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초전도체의 온도는 임계온도 이하일 때 전기 저항이 0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디귿번 보시면 자석이 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70페이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1번 보시면 점화님 나와 있고요. 비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모습 여러분들이 모습 보시면 이거 반도체구나 눈치채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제가 순수 반도체 얘기할 때 실리콘이란 점화듐을 바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실리콘에 대한 얘기만 했었잖아요. 어쨌든 점화듐도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인 아이고요. 오로지 점화듐으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거기에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을 한다면 걔는 N형 반도체가 되고 P형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붕소와 인을 사용했다면 점화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비소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비소가 뭐 원자과 전자 몇 개지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잘 보고 비소 주변만 보세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점화듐들은 무조건 전자를 한 개씩 줄 거야. 근데 이 비소 주변에 모여있는 전자의 개수를 봤더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 1개가 남는 애예요, 모자른 애예요. 그쵸?
전자한계가 남는 애거든. 따라서 이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가 될 거냐면 N형 반도체가 될 거고요. 비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짜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P형 반도체에다 조금 전에 전자한계가 남는 반도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했고요. 니은번 보시면 전기 전도성이 절연체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얘는 전자한계가 남기 때문에 이 전자한계가 여기저기 이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좋을 겁니다. 디귿번 보시면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점화뇽보다 더 많습니다. 점화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4개인 기본 틀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서 비소는 도핑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전자한 개 남는 5개짜리네요. 그래서 비소가 점화뇽보다 원자과 전자 많아요. 답은 5번이에요. 네, 그 다음 70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연결된 게 둘 다 다이오드가 연결된 게 아니고요. 하나는 절연체고 하나는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위에 거 잘 읽어보시면 A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고요. B는 반도체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가는 절연체고 나는 다이오드입니다. 기억본 볼게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당연히 아니죠. 전류가 나에만 흘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나가 B가 더 좋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B의 P형 반도체는 전원장치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다이오드의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P형 반도체는 플러스에 연결되어야 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P형 반도체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디귿번 보시면 B에 연결된 전원장치의 전극을 맞바꾸면 얘들아 전원장치를 서로 뒤바꾼다고 하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류가 흘러요 안 흘려요? 그죠? 다이오드에서는 전지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쭉 읽다 보면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LED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어쨌든 다이오드의 일종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P형, N형 써 있으니까 아, 얘 다이오드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LED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으니 아, 얘는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A와 B가 각각 P형 반도체인지 N형 반도체인지를 따져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LED에 있는 N형 반도체를 보자.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쭉 따라가요. 그럼 전원장치의 오른쪽 부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전원장치의 오른쪽 부분은 N형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쪽이 마이너스면 이 왼쪽 부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플러스가 되는 거 쭉 따라가 보자. 그러면 A의 왼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반도체야? 맞아요. P형 반도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B가 N형 반도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요. 이 다이오드가 직렬 연결되려면 PN, PN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P형 반도체는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A는 P형 반도체이다. 조금 전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P형 반도체 맞다라고 했고요. 니은번 보시면 LED의 N형 반도체와 전원장치에 음극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얘가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LED의 N형 반도체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다이오드의 연결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연결되어야 해요. 디귿번 보시면 다이오드의 A와 B를 바꾸어 전원장치 LED의 얘들아 다이오드의 A와 B를 바꾸잖아. 그러면 이 P와 N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N형 반도체가 플러스에 연결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전류 흘러요 안 흘려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P형 반도체는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네요. 네, 138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 세포 막의 모습이거든요. 자, 기억번 보시면 이거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덩치로 되어 있는 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단백질 또는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했었네요. 우리가 인지질을 통해서는 대체로 지용성 물질,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단백질을 통해서는 수용성 물질이 통과 가능하다라고 했었네요. 그 다음에 인지질은 상대적으로 촘촘하기 때문에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통과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단백질을 통해서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단위체 또는 이온이 통과 가능하다라고 했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A와 B 중에 하나는 수용성 물체, 하나는 지용성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 보시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질에 대한 용해도는 기름에 잘 녹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A랑 B 중에 기름에 누가 더 잘 녹는다고 했냐면 B가 더 잘 녹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B가 지용성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수용성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기억본 볼게요. A는 B보다 기억을 더 잘 투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아까 인지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지질은 지용성 물질이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가 통과가 더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본 보시면 A는 수용성 물질, B는 지용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A는 수용성, B는 지용성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니은은 세포막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조금 꼬물꼬물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요. 요거 답은 2번입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양파 조각을 설탕에다가 집어 넣었대. 그래서 원래 부피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질량은 가운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 질량은 이제 늘었느냐 줄었느냐 보는 건데, 보시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 원래 3.1이었는데 질량이 늘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점점 질량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비커에 설탕물이 들어있는데 거기 우리가 양파 조각을 집어 넣었어. 그럼 예를 들어 이 설탕물이 저농도야. 그러면 저농도에서 양파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 설탕물이 너무 진해 고농도야. 그럼 양파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삼투 현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0.1짜리와 0.2짜리에서는 지금 질량이 늘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설탕물에서 양파로 물이 이동했어요. 양파에서 설탕물로 물이 이동했어요. 그죠? 설탕물에서 양파 속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량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저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세 번째 거부터는 점점 질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래 것보다 질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파로부터 설탕물 쪽으로 물이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양파보다는 고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 양파의 농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3, 4, 5번째 있는 요 사이를 기준으로 양파와 설탕의 농도가 같은 부위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양파보다 저농도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양파보다 고농도니까.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양파세포의 세포질 용액의 동일한 농도는, 그러니까 이 설탕 용액이랑 양파의 농도가 같은 지점이 어디 부분이냐는 얘긴데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사이인 0.2와 0.3 사이라는 거,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파세포의 부피는 언제 제일 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양파세포 나중 거 부피 비교하시면 0.1일 때 부피 제일 크거든요. 따라서 요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시간이 경과한 후에 0.1 설탕 용액의 양파세포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죠? 보시면 지금 부피가 제일 많이 늘어나 있어요. 0.1일 때 저농도에서 양파 쪽으로 물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경우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4번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구분자와 저분자 사이에서 이동 과정에 따라서 동화작용이냐 이화작용이냐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가의 경우 보시면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큰 분자가 되는 과정, 얘는 동화 과정이구나. 나 같은 경우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화 과정과 이화 과정 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동화작용이라고 했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이화작용이라고 했어요. 가는 동화작용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고요. 나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식물세포는 가 작용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을 얻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뭐 포도당,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 과정은 동화 과정이고요. 식물에서 하는 가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거든.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합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사람의 체내에서는 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나 작용만 일어난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얘들아, 사람의 체내에서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둘 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단백질 합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면요. 연소와 세포 호흡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포도당이라고 써있지는 않구나. 어쨌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 경우, 똑같네요. 자, 둘 다 포도당을 분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은 경우예요. 얘네들 똑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방출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 했냐면 세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에너지 방출을 하는 반면에 연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번 볼게요. 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물론 맞는 내용이에요.
연소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열과 빛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세포 같은 경우는 일부는 ATP 에너지로 일부는 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보시면 반응물이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소와 만나는 작업을 우리가 산화작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소할 때도 산소기체 필요하고요. 세포호흡할 때도 산소기체 필요하기 때문에 산화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3번 보시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ATP는 오로지 세포호흡을 통해서만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소를 할 때는 절대 ATP 에너지에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반응 결과 포도당 1분자, 그러니까 포도당 1개를 분해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1개, 얘도 1개 분해시켜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소리예요. 5번 보시면 반응물의 에너지 양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작다. 자, 에너지 양은 에너지가 누가 크냐 작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분자에서 더 많기 때문에 처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반응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 중에 하나는 광합성이고 하나는 세포 호흡이야.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물질 여기 써 있잖아.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이 되는 경우고요. 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경우예요. 가 같은 경우는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이네요. 기억번 볼게요. 가와 나 모두 효소가 관여합니다. 얘들아, 우리 몸 안에서 효소는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모두 다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니은번 보시면 가는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이거 반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네요. 틀렸어요. 디귿번 보시면 동물에서는 가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는 아까 광합성이라고 했잖아. 동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답은 1번이에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효소가 작용을 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는 낮춰주지만 반응열은 변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은 여기 있는데 생성물은 여기 있잖아요. 생성물이 더 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화작용 그래프이구나 또는 흡열 반응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억번 볼게요. 얘는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 맞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원래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았다면 효소가 작용을 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효소가 작용하면 기억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열이라고 했는데요. 반응열은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 니은번이기는 한데 효소가 있다고 해서 반응열은 변함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도 역시 효소의 문제인데요. 효소는 아무거나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퍼즐이 딱 맞았을 때 그때만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특정 기질과만 반응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억번 보시면 가 단계 보니까 가 꼭 맞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효소가 작용을 하고요.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네요. 하지만 반응열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반응이 끝난 효소는 또 다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다. 그저 얘는 가만히 있다가 또 자기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디귿번 보시면 효소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특정 기질과만 반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기억번 모양, 아이고 미안해요. 자, 기억의 모양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그렸었는데요. 요것의 이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염색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염색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데 얘네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딱 팔을 쪼그려서 응축한 모양이 바로 염색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 일부를 이렇게 쭉쭉 편 거니까 아 얘는 DNA 이렇게 DNA가 펴져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딱 봐도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DNA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에 기억은 염색체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고요. 니은은 세포 분열 시에만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얘들아 DNA는 언제나 항상 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디귿의 유전 정보는 DNA의 이중나선 양쪽에 얘들아 양쪽에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있잖아.
그럼 연기가 이렇게 윤윤윤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 연기가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이 한쪽에 있는 애로 상보적 결합, 짝꿍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의해서 두 번째 가닥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두 다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답은 1번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13번 문제. 이 문제는 효소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냥 여러분들, 답은 3번인데, 3번이구나 하고 그냥 문제만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시험 범위에 완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4번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처음에 DNA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NA가 RNA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RNA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의 결합이 일어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이때 DNA가 RNA가 되는 요 가 과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전체 복사라고 외우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RNA가 아미노산을 결정해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그저 우리가 RNA를 번역했다라고 해서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는 DNA의 복제 과정 아니에요, 얘들아. 복제라고 하는 건 DNA가 자기랑 똑같은 애를 만드는 거야. 똑같이 DNA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복제라고 하는 거지. 얘는 DNA에서 RNA 내용물은 똑같더라도 어쨌든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제 아니고 가 과정은 전사라고 했습니다. 복제와 전사는 엄연히 달라요. 니은번 볼게요. 나 과정에서는 리보솜이 관여하는 거 맞습니다. 나 과정에서는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서 아미노산이 어떤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리보솜이 가서 이 아미노산으로 합성해줘. 저 아미노산으로 합성해줘. 라고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보솜이 관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나 과정은 모두 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자, 가 과정 같은 경우는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인데 DNA는 핵 밖을 못 나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사 같은 경우는 핵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 RNA가 이제는 핵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 과정에서는 리보솜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과정이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포질 또는 뭐 리보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우리가 수업할 때 DNA는 꼭 핵 속에만 있어야 되지만 RNA는 핵과 세포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항상 핵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요 문제 조금 중요해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가 과정은 뭐냐면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 바로 전사고요. 그 다음에 RNA로부터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요 나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기억번 틀린 내용이에요. 니은번 보시면 RNA가 DNA에 뭐 가닥을 주형으로 했다. 근데 우리가 주형으로 했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그냥 아닌 내용이거든요. 넘어가시면 돼요. 디귿번 보시면 RNA의 염기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코돈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코돈 한 개당 아미노산 한 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번 답은 3번인데 자 중요한 거 뭐냐면 RNA의 염기 세 개가 코돈 한 개입니다. 이 코돈 한 개는 유전자 한 개를 만들 거고요. 이 유전자 한 개는 아미노산 한 개를 결정할 거거든요. 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 조금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 마지막 문제 답이 5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문제도 답 5번이구나. 이거 세 개 모두 다 맞는 내용이구나.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